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이수경. 남편 한진상과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딸아이 미나와 셋이서 살고 있다. 남편은 시아버지가 간부로 있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 수입도 안정적인 편이다. 한편 나는 육아에 전념하면서 전업주부로 지내고 있다. 주변 사람들한테는 잘 나가는 남편 덕에 편하게 산다며 부럽다는 말도 자주 듣는다. 하지만 나에게도 고민은 있다. 원래부터 마마보이 기질이 있는 남편은 아이가 태어났는데도 아이에게 아무 관심이 없고 육아엔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 쉬는 날에는 혼자서 시댁에 가는 날이 많았고 나는 물론이고 딸아이와도 함께 있으려고 하지 않았다. 집에는 항상 나와 딸아이 둘만 있었다. 안 일어날 거야? 벌써 점심때야. 일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쉬는 날엔 좀 자게 내버려두면 안 돼? 그래 알았어. 점심 뭐 먹을래? 좀 이따가 엄마 집 갈 거야. 오늘 거기서 자고 내일 바로 출근할 거니까 내 밥 신경 쓰지 마. 또?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그랬잖아. 집에서 미나하고 좀 있지 그래? 엄마가 혼자 있잖아. 그 생각은 안 해? 그럼 나하고 미나도 같이 가던가. 우리도 당신이 맨날 없으니까 외롭단 말이야. 그건 안 돼. 미나가 있으면 엄마랑 얘기나 할 수 있는 줄 알아? 엄마도 미나하고 당신은 아버지 계실 때만 데려오라고 했어. 같이 있으면 방해되고 신경 쓰인다고. 뭐 방해? 나 그만 갔다 올게. 남편은 자기 딸보다 자기 엄마를 더 챙겼고 시어머니도 손녀보다는 아들을 세상에서 제일 중요시하는 분이라 두 사람한테는 미나가 방해물로 여겨지는 모양이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달랐고 항상 내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었다. 시아버지는 어른이 돼서도 여전히 마마보이인 남편에게 결혼을 했으면 아내와 자식을 제일 소중히 여기라고 늘 강조하셨다. 그러다 보니 시아버지가 있을 때에는 남편도 시어머니도 나와 딸아이에게 친절하게 굴었다. 하지만 시아버지가 지방으로 부임하신 터라 자주 뵙기가 힘들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그 덕에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 나는 이런 관계에 자연스럽게 불만이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사는 지역에 대형 태풍이 근접했다는 뉴스가 나왔다. 태풍 온다는데 미리 준비를 좀 해야겠어. 엄마 혼자서 괜찮을까? 나 엄마한테 좀 갔다 올게. 남편은 태풍이 오는데도 위험하게 차를 몰고 시어머니한테 갔다. 여전히 나와 딸아이 걱정은 없었다. 그리고 금세 다시 돌아와서는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가다가 생각해보니까 만일을 대비해서 며칠 묵을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엄마 지켜드려야지. 그럼 나하고 미나는? 엄마가 미나 우는 소리 들으면 골이 울린다고 그냥 두고 오래. 그러니까 당신이 미나 데리고 알아서 좀 해.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나하고 미나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거야 뭐야? 위험한 상황이니까 당연히 엄마를 지켜야지. 당신이야말로 바쁜데 쓸데없이 말꼬투리 잡지 마. 매정한 남편의 말에 더 뭐라 대꾸할 마음도 나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비바람은 점점 거세졌고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기어이 인근 강이 범람해서 피난 지시가 내려졌다. 맹렬하게 쏟아지는 비로 동네는 순식간에 물바다로 변했고 우리 집도 당장 피난을 가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다. 나는 미나를 안고 미리 준비해둔 가방을 메고 남편과 밖으로 나갔다. 밖은 피난소로 향하는 차들로 대혼란을 겪고 있었다. 범람한 강물은 도로까지 차올랐고 여기서 조금만 더 수위가 올라가면 자동차도 달릴 수 없는 사태가 될 게 뻔했다. 세차게 퍼붓는 빗소리와 주변의 어수선한 분위기가 아이에게도 전달됐는지 미나가 울음을 멈추지 않았다. 미나야 괜찮아.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있으니까 괜찮아? 이제 갓 태어난 딸아이를 태풍으로 잃을 수는 없다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야 한다고 마음을 다잡으며 딸아이를 꼭 끌어안았다. 우리도 빨리 피난소로 가요. 미나 좀 차에 태워요. 지금 차 빼야 되니까 거기 좀 비켜! 하는 수 없이 우선 딸아이를 안고 차에 타려는 순간 남편이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했다. 지금 어딜 타려는 거야? 난 엄마한테 가봐야 하니까 방해하지 말고 얼른 비켜. 뭐라고? 우리 탈 자리 있잖아. 니들 태우면 엄마 짐 실을 자리가 없어지잖아. 남편과 실랑이를 하는 사이 물은 어느새 우리 집 바로 앞까지 차올랐다. 나는 남편에게 애원하듯 매달렸다.
미나 아빠, 그러지 말고 미나만이라도 좀 태워줘. 지금 미나가 문제야? 엄마한테 빨리 가야 돼. 이러다 차 더 막혀서 엄마한테 못 가면 어쩌라고 자꾸 방해야? 미나는 당신이 알아서 해. 그래도 남편의 차를 끝까지 따라갔지만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버렸다. 이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직 시어머니만 찾는 남편을 더는 용납할 수 없었다. 남편에게 있어서 나와 미나는 생판 모르는 남만도 못한 존재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고 강한 분노를 느꼈다. 점점 불어나는 물을 보며 속수무책으로 집 앞에서 울고 있을 때 지나가던 차 한 대가 내 앞에 멈춰섰다. 차에 탄 사람은 다름 아닌 시아버지였다. 수경아, 미나야! 무사해서 다행이다. 짐은 됐으니까 일단 차에 타라. 어서! 아버님! 시아버지를 본 순간 안심이 돼서 그랬는지 더 큰 소리로 울었다. 시아버지는 태풍 뉴스를 보고 걱정이 돼서 서둘러서 우리 집으로 오셨다고 하셨다. 무사히 피난소에 도착하자 아버님은 남편은 어디 가고 우리 둘만 있냐고 물으셨다. 그 물음에 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시아버지께 울면서 모두 말씀드렸고 시아버지는 내 얘기가 끝나자 남편과 시어머니를 향해 역정을 내셨다. 이렇게 된 이상 속 시원히 말이나 하자 하고 그동안의 일들도 모두 말씀드렸다. 수경아, 너한테 면목이 없구나. 내가 좀 더 일찍 알았으면 널 이렇게까지 힘들게 그냥 두진 않았을 텐데. 상황을 전부 들은 시아버지는 나한테 미안하다고 사과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 그건 바로 남편과 이혼하는 게 어떻겠냐는. 사실 오늘 일로 나도 이혼이란 단어를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었다. 큰 망설임 없이 시아버지께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남편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우리가 있는 곳과 반대쪽에 있는 피난소로 향하고 있었는데 막상 근처에 도착해보니 이미 침수가 시작돼서 꼼짝할 수 없게 됐다며 시아버지께 울면서 연락이 왔다. 침수 지역을 달리다 보니 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움직일 수 없게 됐고 물이 허리까지 차서 구조를 기다리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시아버지는 다 자업자득이라며 알아서 하라고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태풍이 지나가고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시아버지를 따라 먼저 시댁에 가기로 했다. 그러자 남편과 시어머니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활짝 웃으며 우리를 맞이했다. 여보, 수경이랑 미나랑 같이 오는 거예요? 세상에, 피난소에서 우연히 만났구나. 어머나, 내가 얼마나 걱정을 했었는데. 어느 피난소에 갔었어? 여보, 미나야, 피난 도중에 헤어져서 정말 걱정했었어. 내가 얼마나 찾았는지 모르지? 피난 도중에 헤어져? 그러자 남편은 나를 매섭게 노려봤다. 쓸데없는 말 하지 말라는 의미라는 것쯤이야 눈치챘지만 이미 시아버지도 다 알고 있는 마당에 그런 눈빛이 무슨 소용이 있다고. 애쓰는 모습이 불쌍했다. 진상이랑 당신,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인데. 네? 진상이가 지 마누라랑 딸내미 나 몰라라 하고 당신한테 가는 동안 내가 수경이랑 미나를 데리러 갔었어. 아버지가 두 사람을요? 그래, 내가 갔더니 그 빗속에서 미나를 안고 울고 있더라. 그러니 내가 사정을 안 물을 수 있었겠냐? 당신 아버지한테 쓸데없는 소리 한 거 아니지? 당신은 시어머니가 돼서 며느리랑 손녀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 이거야. 어디 저 못난 아들하고 실컷 잘 살아봐. 나랑은 이혼이야. 당장 나가. 아우 여보, 이혼이라니. 갑자기 왜 이래요? 시아버지가 이혼 선언을 하시자 시어머니는 멘붕이 왔는지 앞뒤도 안 맞는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들어주지 않으셨고 남편과 시어머니를 대차게 내쫓으셨다. 내가 살던 아파트는 아직 물에 잠겨 있었기 때문에 나는 시아버지 차로 미나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다. 아파트에도 못 들어가고 시댁에도 못 가는 신세가 된 남편은 나한테 몇 번이나 연락이 왔다. 처음에는 잘난 척하면서 우리 친정에서 같이 며칠 있어주겠다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이혼하자고 하자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 든 모양이었다. 설마 내가 먼저 이혼하자는 말을 하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었는지 남편은 저 자세로 계속 미안하다고 빌었다. 그런 전화를 받는 것도 짜증이 난 나는 남편은 무시하기로 하고 이혼 준비에 들어갔다. 이혼 결심을 굳혔다는 말을 시아버지께 하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다. 시아버지의 도움으로 남편의 가정폭력을 증명하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게다가 시아버지는 남편을 회사에서 해고하셨고 결국 남편은 직장, 가족, 재산을 한순간에 잃었다. 그 후 남편은 양육비를 지불하기 위해 알바를 전전하면서 마찬가지로 이혼을 당한 시어머니와 둘이서 허름한 아파트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한다. 처음엔 양육비 입금이 늦는 달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아버지가 남편을 무섭게 야단치셨기 때문에 겁먹은 남편은 꼬박꼬박 제 날짜에 양육비를 보내왔다. 나는 친정에 돌아가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 당분간은 위자료와 양육비로 생활하면서 미나 육아에만 전념할 생각이다. 미나한테도 사랑 없는 아빠와 사는 것보다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는 게 훨씬 행복할 게 분명하다. 그날 태풍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미나만큼은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고 다짐했었다. 앞으로 싱글 마더로서 당당하고 떳떳한 멋진 엄마가 될 것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